미국의 아리조나였나? 저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탈리아 시칠리 섬 에리체 마을입니다. 여기는 고구려 흘승골입니다. 산등성이가 비슷하게 생겼나요? 고구려 때에는 여기 흘승골을 뭐라고 불렀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흙, 흙, 흘. 한국 사람들만 발음하는 흘이라는 발음을 음치한다면 저 흘이라는 글자가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솟아난다, 솟, 승, 소우, 효. 일본 사람들은 이렇게 소우, 효 읽습니다. 이런 추론을 할 때 당시에는 한글 같은 발음 기호는 없었다는 점이에요. 저마다 다르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한편 골은 골목, 골짜기, 홀, 미추홀 이렇게도 변형되기도 했을 것 같은데 흘승골성이라는 것은 흙이 솟은 모양새의 성, 그러니까 흙, 솟, 골 또는 흙, 솟, 꽃. 땅에서 솟았으니 피어났으니 꽃이라고 비유했을지도 모르죠. 흘승골을 보면 한자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실사변이고 하나는 말씀한 변인데 중국 발음은 똑같습니다. 일본 사람들은 저 두 글자를 해라고 읽습니다. 해가 솟는 곳에 쌓은 성, 해가 솟는 해솟꽃 또는 달맞이꽃 이름 붙인 것처럼 해솟꽃. 승이라는 글자를 자세히 보면 변이라는 글자와 비슷합니다. 그렇게 따지면 저기는 글이 솟아난 곳, 글 편 곳, 창일이 글을 만들어낸 곳. 중국 사람들은 하늘, 천을 갖다가 티엔, 티엔 이렇게 읽잖아요. 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는 음차로만 소리를 빌린 글자로서 해석을 해본 거고 흙속골, 글속골, 흙속꽃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해솟골이 가장 마음에 듭니다. 고구려 해솟골, 흘승골은 해솟골이라고 불렀을까요? 글자들을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실사변인 경우에는 묵다, 명주실, 후진거 이런 거 의미합니다. 말씀언변의 흘은 이르다, 다다르다, 닿다. 아마 빌다라는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소리로는 흘, 을, 글, 거, 그, 허, 흐, 해, 히, 회 뭐 이렇게까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빌, 걸자가 주요 음을 형성합니다. 치, 뒷, 걸, 다음은 승, 이제 곡물을 계량하는 단위죠. 돼, 말, 홉
뭐 이런 단위. 일본에서는 마스라고 읽습니다. 마스. 우리가 마수거리라는 말이 있죠. 여기서 시작된 것 같아요. 승, 솟다의 뜻, 솟, 형, 쇼 이렇게 읽습니다. 골은 뼈라는 뜻이 있고 주로 프레임을 뜻하죠. 일본의 본이라는 글자하고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충남 면천에 골정지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이것은 꽃 우물입니다. 이때의 골은 꽃을 음차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꽃이라고 발음합니다. 꽃. 和生古城，和生古城， 흘승골성 흘승골성 ヘマスコツ城、ヘマスコツ城、 백제의 후손들, 헤마스코츠죠. 일본 사람들, 헤마스코치 이렇게 읽습니다. 헤마스코치. 흘승골이라고 쓰고 헤마스코치라고 읽어요. 해맞이꽃, 해맞이꽃, 흘승꽃. 그런데 골은 뼈를 의미하고 부여가 음차가 될 수 있고 마스는 마스는 해모스, 모스로 읽힐 수 있어요. 이것을 조합하면 해모수 부여가 됩니다. 흘승골이라 쓰고 해모수 부여라고 읽는다. 그러니까 해맞이의 뜻을 갖는 저 산등성의 이름은 바로 해모수. 저 봉우리에서 해 뜨는 모습을 볼까요? 흐를 해로 읽고 승을 떠오르다, 뜨다, 떴다, 뜻. 승을 떠오르다, 뜨다, 떴다의 발음. 골은 볕의 음차라고 생각하면 해뜻볕, 해뜻볕, 해뜻뼈, 해뜻볕, 햇볕. 해모수가 해부르를 동부여로 보내고 주몽을 북부여의 주인으로 만들었다고 하죠. 북부여의 바로 저곳, 그리고 해모수의 정체. 저는 개인적으로 햇볕송보다는 저 산등성이의 이름은 해모수였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또 다른 어떤 이름을 떠올리실까요? 여하튼 저기는 우리가 반드시 찾아와야 할 곳입니다. 당연히 의심스럽죠. 퍼즐이 있습니다. 흘이라는 글자인데 승골은 졸본이랑 같은 뜻일 것 같아요. 소사, 소치, 졸. 일본은 졸업을 소치교, 솥이라고 하죠. 골은 뼈, 혼해라고 합니다. 혼해, 혼. 골, 본, 프레임이란 뜻으로 뜻이 상통합니다. 근데 누구를 위한 소떼였을까요? 만약에 순 우리 발음으로 해라는
발음을 하고자 한다면 가장 가까운 한자는 뭐가 있을까요? 바다의 자는 중국어로는 하이, 일본어로는 카이, 풀 해자는 일본어로는 카이, 중국어로는 제 이렇게 읽힙니다. 흘은 허, 일본어로는 해, 이렇게 해와 상당히 비슷한 발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海海南海南海姐姐河河해 상당히 비슷하죠? 해. 해라고 발음을 합니다. 일본에서 해라고 발음을 흘. 하는 흘. 글자는 이것밖에 없을 것 해. 같아요. 해 굳이 일본어를 중국어보다 더 참고하는 이유는 일본이 부여, 백제, 그 다음 백제 사람들이 넘어와서 일본으로 갔기 때문에 가장 그때 당시에 한자어 발음에 우리보다 더 가깝게 읽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흘이라는 글자를 보면 실사변에 사람인, 오리을 이 세 글자가 모여있죠. 실사는 옷을 의미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따지면 날개 옷을 입고 하늘을 나는 어떤 천사 같은 이미지가 떠오를 수 있겠네요. 또는 뭐 우주인일 수도 있겠죠. 우주선을 타고 내려오는 사람이라든지. 어쨌거나 그 인격체인지 신격체인지를 흘이라고 이름 붙인 것 같습니다. 무엇이라고 읽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해 또는 흘 또는 글 또는 거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인격체일지 신격체를 제가 해무수라고 불렀던 것은 아닐지. 한편 흘을 거 발음에 가깝게 읽는다 치면 꿩과 연결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꿩이 앉는 솥대. 이 꿩은 옷을 입은 것 같은 새죠. 꿩, 오르다, 꿩어리, 꺼리, 고리. 이 고리가 고려의 어원이 되는, 즉 흘승이 고리이다. 그리고 이 흘승이라는 글자는 걸이라는 발음에 붙이면 취셴이라고 읽혀지기 때문에 고리와 취셴, 고려와 조선의 발음이 이어진다. 당시의 사람들의 현실을 생각하면 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먹을 수 있었을까요? 단백질을 보충하자 치면 꿩이 최고의 식재료였을 수 있고 매우 중요한 동물이었겠죠. 추론의 날개를 더 펴보면 이 꿩에서 이 흘이 혹시 활의 옛 발음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 많은 나라, 동이 쪽. 흘이 활이라 치면 저 승이라는 글자는 사람이 활을 당기는 모습처럼 보이지 않나요? 흘승이라는 글자에서 시작해서 꿩, 활, 고리, 치생, 조선, 동이족, 삼조고까지 엮이는 것 같습니다. 코리아가 태어난 곳이죠.